여중생이 어떤 할아버지에게 3번 목숨을 빚진 기묘한 인연.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할아버지에게 3번이나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름 모를 어떤 할아버지와 꽤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처음 만난 것은 약 7년 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쭉 가평에서 살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구리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3월은 3월이 아니었습니다. 입학식 당일에는 눈이 발목 높이까지 쌓였고 그 후로도 몇 번 크게 눈이 왔습니다.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감기까지 걸려버려서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과 중학교 사이의 거리가 걸어서 약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때문에 항상 구리시 체육관 언덕길을 타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언덕길은 짧기는 했으나 꽤 가파른 경사였고 거기다가 기온은 영하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지요. 학교가 끝날 즈음에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한 저는 어지러움을 억지로 참으며 그 언덕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거기서 바람을 쐬고 있느니 차라리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알마저 시려워지자 저는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린 채로 빨리 가자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위가 몹시 따뜻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어떤 상가 안에 들어와 있었지요. 정말로 평범한 상가였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가게에서 뭔가를 사는 그런 곳입니다. 상가의 안끝에는 유리문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거기를 통해 이 상가를 드나드는 듯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구리시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구리시 체육관 언덕길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 너머 꽃길은 술집이나 노래방이 즐비했지만 큰 상가는 없었지요. 더군다나 제가 보았던 그 상가는 구리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헌데도 저는 그곳이나 그곳에 있는 저 자신이 이상하단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열이 나서 괴롭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에 보이는 유리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상가를 벗어나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채더니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저를 잡고 질질 끌고 가십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약 70대 정도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셨는데 얼굴은 화가 난 듯이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위에는 소위 말하는 깔깔이라는 누런 패딩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섭기보단 너무 당황스럽고 아팠습니다. 제 팔을 잡아당기는 할아버지의 팔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도저히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거기다 이 할아버지는 뭐가 그리도 화가 나셨는지 온갖 쌍욕을 저에게 퍼부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반항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할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사람하고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저 자신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세게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지만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개라도 꾸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웬 남자가 서 있었고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보이는 얼굴에 검은 목폴라와 검은 코트. 무엇보다 섬뜩했던 것은 그 남자가 저를 보며 희죽 웃던 모습입니다. 그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더 화가 난 것처럼 큰 소리로 욕을 짓거리면서 아예 뛰는 것처럼 빠르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상가 끝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유리문을 벌컥 열었고
저를 바깥으로 밀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덕분에 저는 바닥에 바로 엎어졌고 너무 아프고 괴로운 나머지 잠깐 정신을 잃었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바로 제 앞을 지나치려 했는데 제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가위는 눌려도 꿈은 잘 꾸지 않지만 그날은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때 저 앞에서 누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차를 세우자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며 차 문을 열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어코 차를 타고 가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늘 절대로 너희 아버지가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꿈에서 깼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 했지만 하필 그날 아버지가 지각을 하시는 바람에 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아버지는 급히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앞차가 화물트럭이었는데 거기에 싣고 가던 물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8주를 입원해 계셨는데 의사 만료는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런 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면서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일화는 최근의 것입니다. 작년 겨울 부모님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떠나시면서 5일 정도 저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친구들을 불러서 놀다가 밤을 샜고 그 다음날 저 혼자서 잠에 들었지요. 지금은 꿈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엔 그게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더니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다시 방으로 돌려보냅니다. 문을 잠그시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몰랐지만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일단 문을 잠그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정중한 노크였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지 않으니 아버지 목소리가 나면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정말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노크 소리와 문을 열라고 재촉하는 가족, 친구들의 목소리. 공포에 시달리던 저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이모네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만약 그때 문을 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저를 3번씩이나 도와준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나 크게 다치려던 때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좋은 수호신을 곁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